호의 길이가 10파이? 호의 길이가 10파이가 되고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을 접어서 만든 원볼 모양의 입체는 밑면의 둘레 길이의 값이 호 AB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부채꼴의 원뿔의 부피의 값은 100파이입니다. 그럼 호의 길이의 값은 우리가 L이라고 쓰잖아. 호의 길이의 값은 10파이짜리가 있었고 부채꼴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오나? 화면 나오나 지금?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었을 때 반지름도 모르고 중심각도 모르는 거죠. 그때 호의 길이의 값만 10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건 R세타를 알고 있는 건가? 이런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뿔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O인 건가? A점하고 B점은 겹쳐지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 값은 여기가 R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길이가 똑같다고 언급했던 거는 밑면의 둘레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값이 호 AB의 길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아, 10파이니까 반지름이 5라고? 요만큼의 반지름이 5였을 때가 10파이니까? 근데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지? 부피? 부피를 구하면 부피 어떻게 구하는데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25파이? 높이의 값을 모르죠? 그게 100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H값이 누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H값은 10인가요? H값은 12입니다. 그럼 5대 12대 13을 알고 있나 우리는? 5대 12대 13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반지름 값이 13이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중심각이에요? 그 세타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네, 13분의 10파이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지금 했던 거는 성준아, 공식이 이해가 안 될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이 세타,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 호의 길이 L이었을 때 L 구하는 공식은 R 세타,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L로 구하거든? 전혀 새롭죠? 이 앞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보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끝. 다른 분들은요? 현우 없어요. 강훈이는요? 딱히 없어요. 오늘 지금 몇 번 유형부터 설명할 차례죠? 12번 유형? 11번? 오늘 수성고는 학교에 언제 끝났어? 누구야? 개념쌤, 문제입쌤. 네, 2권. 강원아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너 확통 시켰냐 안 시켰냐? 수원 수통만 시켰죠, 지난 겨울방학에.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친절하게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ABC라는 꼭지점이 있고요. 선분의 1의 값은 ABC라는 선분의 1이 있습니다.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C제곱입니다.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C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첫 번째가 C분의 A의 제곱, C분의 B의 제곱, 오른쪽은 1입니다. C분의 A의 값이 누구죠? 사인 A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사인 A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거는 C분의 B의 값은 코사인 A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C분의 A고 코사인 값이 C분의 B가 되는데 탄젠트의 값은? 네, 탄젠트의 값은 B분의 A죠?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변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뭘로 나누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먼저 나누게 하면은 좌변이 뭐가 되죠?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라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요. 그게 코사인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보통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이것만 외우고 이건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사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 나오면 당황하고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요. 그 다음은 사인 제곱까지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사인 제곱까지 나누기 하게 되면은 사인분의 코사인이 뭐지? 사인 코탄지 야, 너 코탄젠트 언제 배웠냐? 좋네요. 자, 사인으로 나누기 했더니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값은 탄젠트 제곱분의 1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정리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몰라서 답을 못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내용 정리가 또 필요하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은 어떨 때 앞에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계산하죠?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a, b의 값 0이 아닌 실수였을 때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음수로 놓고 푸는데 지금은 a, b의 값이 음수로 0이 아니라고 얘기 안 했잖아 지금. 근데 a하고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a한테 0 대입해도 동호 성립하죠. 둘 다 0이니까. 그래서 a의 값이 0이 아니다, b의 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네, 어서오세요.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의 값을 마이너스를 달고 루트 b분의 a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떨 때죠? 네, 분자에는 a의 값이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선생님 지금 a,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a는 0이도 돼요? 근데 b는요? b는 분모 있는 값이니까 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 0보다 크다, b의 값 0보다 작다라고 푸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사인의 값이 빵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루트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을 마이너스 달고 쓴 것 같은데?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인의 값은 0보다 커 나갔다라고 해야 되고 코사인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인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동호가 빠지는 것 뿐이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의 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값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절대가 어떻게 되죠? 사인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네, 사인값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창빈아, 네. 너 지금 로고 함수 다 풀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다 풀었어요? 맨 뒤에 거 장 빼고 다 했어? 상가함수는요? 네. 자, 코사인 값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코사인인가요? 1 플러스 사인의 값은 양수야, 음수야? 1 플러스 사인의 값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양수예요, 음수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부호가 코사인 값은 음수긴 하지만 음수여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음수인가요? 어차피 1에서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양수니까 그냥 나가요? 그 답이 누구라고요? 코사인만 지고 2 플러스 2 사인의 값이 지금 답이죠? 단순한 질문인데 몇 가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의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 문제가 꼴랑 삼각함수를 변형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삼각함수를 변형할 때는 분수의 값들을 무조건 통분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거든. 보통 이런 문제는 통분하면 답이 나옵니다. 893번도 보고 가려고요. 첫 번째 거는 지금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4제곱이라고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걸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나온지 검토하려고 하거든. 방법은 제곱하고 4제곱인데 누굴 손보지? 일단 4제곱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먼저 손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지 4제곱의 값에 차수의 값을 제곱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없애버리지? 좋은 방법 있나요? 사인 제곱을 일단 해볼까? 네가 말한 것처럼 해볼까? 여기는 사인 4제곱의 값을 사인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금 네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 사인 제곱의 값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서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풀자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인 제곱.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되나? 전개하게 되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 있는데 플러스 3 코사인 제곱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 이거를?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도하지? 제곱 세타를 1마이너스 4. 이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코사인 제곱을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꾼다고 해도 뭐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하면 될까? 혹시? 인수분해 되나? 시원했으면 될 거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이라고 쓴다면 내가 지금 코사인 제곱의 값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왔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혹시? 인수분해도 안 되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꿔?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바꿀 수가 없다?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이게 오른쪽 값이 되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 1인 거 가지고 풀라는 거 같거든? 근데 앞에 것도 바꿔봤고 뒤에 것도 바꿔봤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꾼 다음에 안 되면은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여기도 옳은 공간이라는 거니까. 맞아요. 틀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여기까지밖에 최선인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최선인 거고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기까지는 뭐가 성립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러려면은 사인 4제곱 세타의 값이랑 사인 제곱 세타가 똑같아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이 녀석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진 않겠네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과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더하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니은은 쉬운 거 아닌가? 첫 번째 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차피 이건 2인가요? 제가 보고 잘못. 그러네. 앞에 게 볼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가운데 거 두 개는 지워지나요? 그럼 남은 녀석의 값 2가 맞아요? 네, 두 번째 건 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세 번째 건 탄젠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의 값이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인지 묻고 있거든? 가능할까 모르겠다.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의 값 오른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건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고 자, 이 값을 변형하려고 하는데 사인 제곱을 묶을 수 있나요? 맞아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묶으려고요, 선생님이 지금. 묶어주면 뭐가 남죠? 앞에서는 1일 것 같고요. 뒤에 건 누구죠? 뒤에 건 코사인 제곱이 있어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분배해주면 사인 제곱 맞네요? 근데 이 값이 누군데요? 사인 제곱. 근데 어차피 이 값은 또 누구죠? 그래서 앞에 건 탄젠트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사인 제곱이니까 세 번째 건 참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인 걸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고요.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코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잘 안 외워져서 탈인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게 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되게 중요한 공식이거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인의 값이랑 3코사인 값이 똑같았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인과 코사인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입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사인과 코사인 값은 절대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왜 빵이 아니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배수가 게 있어요. 보통 빵이 아니라고 주어진 것들은 분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주어진 식을 양변을 코사인 나누기도 상관없겠네. 빵이니까.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나누기 했더니 뭐가 남은 거지? 탄젠트 네,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 탄젠트니까 탄젠트 값이 3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탄젠트 값이 3 나오는 건 몇 사분면이죠? 수면 아니면 네, 탄젠트 값이 3 나오는 건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인가요? 1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이 양수값이고요. 3사분면에서도 탄젠트 값이 양수값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선발을 항상 어디다 내리자고요? 주기죠. 네, 수선발을 항상 X에다 드리겠습니다.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이 세타였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2라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인가요? 빗변은 루트 10이죠? 3, 4분면이 왼쪽으로 갔고 또 밑으로 갔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 빗변의 값 항상 플러스죠? 지금 동경 세타의 값은 여기 3, 4분면에 가게 세타라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필요한 건 사인과 탄젠트,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하잖아. 1, 4분면이라면 사인이 누군데요? 드시분에서 코사인 값은 누구예요? 드시분에 하지만 3, 4분면이라고 한다면은 사인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로 드시분에서 네. 사인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코사인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로 드시분에 뭐가 되든지 간에 그죠? 고백 값은 항상 10분의 3인가요? 1, 4분면이 됐든 3, 4분면이 됐든 고백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되신 거 맞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3개씩밖에 없어서 애매하다. 3개 중에 2개 더 풀어주면 숙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세타의 값은 1, 4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식은 요게 지금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손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손 보실 건데요? 탄젠트 값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쓰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래서 탄젠트 값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코사인 나누기 한 게 아니라 원래 코사인 값이 분모에 있던 거 아니야? 원래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문제의 분모가 코사인 있다는 것 자체가 코사인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변 코사인 곱할 겁니다. 코사인 곱해주면 오른쪽이 코사인 제곱이잖아.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 대입할 거고. 2차 방식만 풀면 되는 건가요?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마이너스 1입니다. 근해 공식 사용해서 사인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값이 누구죠? 자, 선생님 근해 공식만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뭘 답으로 인정할 수 있죠?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뭘 답으로 허용할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값이 요 값인데 양수 맞아? 1, 4, 5면이니까 사인 값이 양수 나와야 되잖아. 양수인 것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동안에 성준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 안 돼, 지금 혹시 상관없이 배운 지 오래돼서 지금 다 이해 안 되나요 혹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합과 차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 값의 합과 차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고백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제곱을 해서 구합니다. 합과 차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고백 값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제곱합니다. 그런데 매번 제곱하는 건 개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을 제곱한 녀석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쓰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사인 빼기 코사인 값도 매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고 쓰지 말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값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고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문자 요구한 거는 분자의 값은 대입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고 있네. 사인 코사인 분의 분자의 값이 코사인 사인이기 때문에 분자의 값은 루트 2만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난 지금 고백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합의값을 준 다음에 고백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면 누구라고요?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라고요? 보통 좌변은 제곱하고 우변은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곱하지 않는 바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린 양변 다 제곱합시다. 다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2분의 1 대입했더니 답은요. 자, 현재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제법 많이 있네 이거는. 자, 905번으로 가겠습니다. 905번은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곱이랑 똑같다고 얘기하거든. 합의값이랑 고백값이 똑같았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고백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고 A, B 유리수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합과 고백값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풀 건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합과 고백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곱에서 푼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치환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양변 제곱했더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값을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치환하지 않고 근해 공식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사인 코사인 값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이 정도는 근해 공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군데요? 나 근해 공식 적용하는 중인데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사인 코사인 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고백값도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은 플러스 1보다 큰 녀석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네, 1 마이너스 루트 2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은 1인 것 같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답이 누구라고요? 제곱만 하면은 근해 공식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삼각함수하고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각의 연계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합과 고백값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곱을 이용해서 다음 걸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각의 연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은요? 3분의 K. 난 K 값이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얘를 제곱하면 끝나겠죠? 제곱했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9분의 1입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3, 아니, 마이너스 그럼 K 값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이 유형의 마지막이 911번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 근각의 수학계를 사용해서 또 다른 근각의 수학계를 사용한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최고 참교수의 값 2차 방정식 세우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죠? 두 개의 근의 합과 고백값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가요? 합과 고백값만 있으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의 값을 x 앞에 쓸 거고 고백값만 상수항에 쓰면 되기 때문에 합과 곱만 구한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합과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의 값은 통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고백값은 누구냐? 네, 고백값은 1이니까 곱은 쉽네요. 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탄젠트 분의 1 값은 사인 분의 코사인인가요? 통분만 될 것 같습니다. 통분했더니 분모의 값은 사인 코사인인데 분자의 값이 누구죠?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분자의 값 1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고백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인 코사인 고백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4분. 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했습니다. 합의값이랑 고백값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누구라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최고참계수가 1인 2차 방식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충분히? 자, 이제 쉬운 문제들은 다 유형별로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문제 푼 다음에 수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풀어드릴 거지만 집에서 또 다시 풀어오실 겁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 세타에 대해서 20세타의 값이 1, 4, 5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그때 사인 20세타의 값이랑 사인 세타의 값을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세타는 몇 개나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라는데 이게 레벨 1이라는데 예각이래. 90도보다 작은 각이고 90도보다 작은 각한테 20배를 하게 되면 엄청 큰 각일 건데 엄청 큰 각임에도 불구하고 1, 4, 5면의 각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지? 일단 왼쪽 정식에다 20을 표현해서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가능한 세타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아, 이거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 저 딱 20에다 29. 자, 일단 머릿속에서 들어야 될 생각은 세타도 1, 4, 5면이야? 네. 20세타도 1, 4, 5면이야? 둘 다 모두 1, 4, 5면의 동경이네. 그런데 사인 값이 똑같다며. 20세타의 사인 값이랑 세타의 사인 값이 똑같다며. 네. 그럼 사인 값이 똑같다는 말은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일까? 왜냐면 1, 4, 5면의 각들은 각이 다르면 사인 값도 달라. 예를 들어 사인 30이랑 사인 60이 다른 것처럼 각도가 다르면 사인 값도 달라. 지금은 20세타하고 세타의 값이 1, 4, 5면의 각들이고 그리고
사인 값이 똑같다는 말은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 말이 납득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석은 1사옴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사인 값이 똑같기 때문에 20세타의 값이랑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뭔 개소리지 하면서 막 제곱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동경이 일치할 때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선생님이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매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경은 여기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라는 동경이 누가 되죠?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 동경이 똑같은 동경인데 동경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베타라고 하는 동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360도의 배수 플러스 또 세타인가요? 동일한 세타죠?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네, 빼야지만 세타가 소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동경의 차이값이 네, 360도의 배수라고 새로운 정수값을 사용해서 표현할 거죠? 동경이 일치할 땐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라는 거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이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빼면 19세타인가요? 19세타의 값이 360도의 배수가 나오도록 하는 세타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세타 몇 개나 있는지? 그럼 세타의 값은 19로 나누기 하면 19분의 360도 n인가요? 우리의 발음은 세타는 지금 몇 도 사이에 있다고? 세타의 값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고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쓰려면 정수 n 값은 누구면 되지? n이라는 값이 빵이면 안 되잖아. n 값 1이면 돼? 360을 18로 나누기 하면 20도잖아. 19로 나누면 20도보다 작을 거 아니야. n값 1이었을 땐 요 사이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n값 2가 돼도 될 것 같아요. 3이 돼도 될 것 같고요. 4가 되면 될까? 20도보다 작은 값이 4배에도 여전히 90도보다 작나요? 맞아요? 5배를 했을 때 될지 모르겠다. 5배 했을 때 될까? 아마 18로 나누기 했을 때가 정확히 20도인데 19로 나누기 했을 때는 선생님 생각인데 대충 한 18도쯤 되지 않을까? 18점 몇? 아닌가? 360 나누기 해볼까? 360의 값을 19로 나누겠습니다. 제일 처음 몫의 값은 1입니다. 19 뺐습니다. 뺐더니 이번에 몫의 값은 누구지? 8? 8이나 9는 안 되지. 8이죠? 8이요. 그럼 18점 몇이잖아. 18점 몇에다가 5배 하면 뭐가 돼? 90도보다 큰가요? 네. 그래서 n값한테 5대2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몇 개 있다고요? 네, 개수는 4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동경이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라고 표기한 걸 만족하려면 세타하고 2세타의 동경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입니다. 그때 이걸 만족한 세타에 대해서 그런 세타의 값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모든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들을 제곱한 것들의 합의값이 좀 필요합니다. 세타라는 녀석과 3세타가 x축 대칭이라고? 세타와 3세타가 x축 대칭? 또 x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하면 되겠네.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경은 이런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경은 그거랑 x축 대칭이 되는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경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경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는 요만큼 각의 크기는 세타, 요만큼은 반대로 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는 뭐죠? 일반각으로 표현했더니 360도의 배수 플러스 반면에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360도의 배수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두 녀석의 값은 더하는 건가요? 빼는 건가요? 더했을 때 두 개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360도. 네, 어차피 세타의 값은 지워져 360도의 배수인가요? 그럼 결국 내가 필요한 거는 x축 대칭면 세타하고 3세타의 합의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합의값은 4세타인데 4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라고요. 따라서 세타의 값은 90도의 배수입니다. 90도의 배수인데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얘기하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0, 180, 270. 네, 그러네요. 총각이 3개 있나요?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사인 90이 누군지, 사인 180이 누군지, 사인 270이 누군지 3개를 구해야 되겠네? 맞아요? 어떻게 구하지? 사인 90, 사인 180, 사인 270을 먼저 주고 가냐? 사인 90도. 아, 이거 문제가 지금 여기 위치할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 위치해 있냐? 사인 90도는. 아, 제곱들이야, 지금? 근데 이 중에 알고 있는 거는 사인 90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90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사인의 그래프 아직 안 가르쳤는데? 뭐야 되지? 이게 문제다? 그 요거는 그냥 뒤에 걸 사용합시다.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라서. 그래프상에서. 맞아요. 그래프상에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당신들은 지금 사인의 그래프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연이만 모릅니다. 주기함수. 네, 사인의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y의 값은 sin x라고 하는 사인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사인은 처음에 출발할 때 원점에 출발하죠? 원점에 출발해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누구였죠? 여기가 누구죠?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인가요? 사인의 값은 최대값이 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연아 이거 바로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사인 90의 값은 누구라고요? 사인 180은요? 사인 270은? 제곱하라고 하겠습니다. 1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0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했습니다. 답이 2가 답이라고요? 이 문제는 다음 챕터를 배운 다음에 문제를 놔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가 그 전에 문제를 삽입해버렸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력을 상기시켜 봅시다. 기억하라고 했던 건 이겁니다. 어떤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꼴은 둘레 길이가 일정합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중심각이 기억하고 있네? 어리랑 1대1대? 네. 어리랑 여기는 세 변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1대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세타. 여기 세타의 가계 크기는 2였을 때가 부채꼴 넓이는 항상 둘레가 일정했을 때는 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926번은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외워야 될 사항이고요. 넓이가 일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둘레가 일정할 때 설명했었는데 넓이가 일정한데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반대네.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한 걸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를 최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네. 그때 중심과 크기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해석해야 되겠네. 어떤 이미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부채꼴 넓이가 일정합니다. 일단 변수의 값을 잡읍시다. 난 지금 변수의 값을 반지름할 중심각은 세타, 호의 길이 값은 L이라고 잡겠습니다. 넓이가 누구라고요? 요게 넓이라고요? 요게 일정하니까 이건 상수값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데 둘레는 누구야? 근데 둘레 길이 값은 2R 플러스 L 값이 둘레 길이라고요? 그럼 이건 뭘로 풀면 되죠? 산술기하 평균으로 하면 되겠네?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두 개 합의 값은 2루트 2R. 그런데 2분의 1 R의 값이 특정한 상수라며. 그럼 최소값은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존재할 거냐? 이 값이 최소값인 거잖아.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K라고 한다면 2RK의 값은 4K야? 4K에서 최소값은 뭐가 돼? 4루트 K가 되나요? 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때 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요? 2R 안에. 네, 두 개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한 두 개 숫자가 같을 때인가요? 이때 최소값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2R하고 L이 똑같다는 말은 여기가 1대 2란 얘기예요? 중심각이 네, 그때 중심과 크기의 값 2네요. 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말을. 아니, 아까랑 상황은 다른데 네, 이거 의미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은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안. 둘레가 일정한데 넓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무조건 중심각은 2라디안.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 최대니 최소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중심각을 물어보면은 답은 무조건 2인 거네? 넓이의 값이 최대일 때 중심각,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중심각. 답이 무조건 2야. 근데 선생님이 2007년도에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어. 동작구 교육청을 해킹해가지고 시험지를 유출했어. 성북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시험지를 유출했어. 여기가 회원 숫자가 한 30만 정도 있어.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교 대학 교수, 뭐 학생들, 이 관리자 서버 아이디를 해킹했어. 그래가지고 서버에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서울 시내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 선생님들 아이디, 그 동작구 홈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 내가 심심해가지고 다음 이메일로 다 로그인을 해봤어. 근데 몇 개가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랬더니 두 선생님이 지인인가 봐. 누군가 선생님끼리 서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았어.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메일을 봤더니 시험지, 자기 학교 시험지, 이 성모고 시험지를 다른 선생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여기에 문제가 25문제 있으면 75문제를 나 프린트로 만들었어. 숫자는 여기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살짝 바꿔서 25문제 이 속에 집어넣었어. 숫자를 바꿔서 시험 보기 전날 다 75문제를 풀어줬어. 나 애들 다 대박 날 줄 알았어, 다음날. 하지만 애들 여전히 시험 못 보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 중에서 답이 2가 내가 시험 보기 전날 그랬어. 야,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시험이 너무 잘 내. 내일 시험 문제에서 부채꼴 넓이의 값이 최대, 부채꼴 둘레 길이의 값이 최소,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객관식 보기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야, 그럼 저는 무조건 2가 답이야? 이거 찍기만 하면 돼, 내일? 이렇게 얘기해줬어. 이때 이 성북고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성고등학교 학생이 이때 몇 명이 한 60명쯤 있었어. 다음날 시험 보는 애들이. 그래서 대강의실에서 시험 대비해 주는데 내일 무조건 2만 찍으면 돼? 절반이 틀려가지고 왔어. 아, 나 미쳐버린 줄 알았어. 이 병신들 아니야, 병신들. 너희도 그럴 거야. 너희 씨 틀려오기만 해봐. 넓이가 최대, 둘레가 최소, 이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세타니까 2가 답이야. 무조건 100%야. 시험 문제 매우 잘 출제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75개 중에 25개를 삽입해서 숫자만 살짝 바꿨거든 내가? 근데 틀려가지고 아, 미쳐 환장하겠어. 옛날에는 얘기 못했거든? 지금 공소시효 지나서 얘기할 수 있어. 자, 27번 문제로 왔습니다. 27번 문제가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교점 PQ가 있고요. PQ라는 교점에 대해 동경 OP하고 OQ가 있습니다. 각은 알파하고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알파분의 2의 값이랑 탄젠트 베타분의 루트 2의 값을 구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알파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랑 탄젠트만 구해서 대입하면 끝나겠네. 그럼 먼저 P점 좌표를 구해서 풀어볼까? 근데 반지름이 루트 6이라며. 근데 P점 좌표를 구하긴 싫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P점 좌표를 구하는 건 좀 귀찮아서 교점 좌표 구하는 거 어렵다. 그냥 교점 P점 구할까? P점이 누구야? P점이 2, 루트 2인가요? 아, 2 대입하면 루트 2 맞아요? 여기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맞아요? 네, 2, 루트 2인가 봐요? 되신 거 맞죠? 수선의 발은 항상 여기서 수선의 발은 여기다 내릴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2, 위로 가면 플러스 루트 2, 빗변 길이의 값은 루트 6인가요, 반지름? 그럼 코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6분의 2? 탄젠트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 점 좌표 누굴까요? Q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이 점 좌표인가요? 수선발 X축에다 내릴 겁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2, 빗변의 값은 플러스 루트 2이에요? 난 탄젠트 베타의 값이 필요합니다. 탄젠트 베타의 값이 누군데요?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것 같습니다. 이거 대입만 해주세요. 앞에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루트 6? 뒤에다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레벨 1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분자에 있는 코사인 값을 원래는 코사인 값을 풀 때 분자에 있는 값은 0보다
커 나갔다. 근데 여기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크다인가요? 분모의 값은 부호가 0보다? 네. 분모만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고 코사인 부호가 양수면 세타는 몇 싸움이냐는 얘기죠? 우리 얼싸안고 알고 있습니다. 성준아, 선생님 말 듣고 있나요? 네, 1 싸우면은 전부 다 플러스고요. 2 싸우면은 사인만 플러스고요. 3 싸우면 탄젠트만 플러스, 4 싸우면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음수기 때문에 세타의 값은 제 4 사우면인가요? 제 4 사우면의 각에 대해서 부호를 따지라고 합니다. 사인 빼기 코사인 부호가 뭔데? 사인 빼기 코사인 부호는 음수인가요? 그럼 나올 때 마이너스 달아야 되겠네. 사인의 부호는 음수라고요? 앞에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29번으로 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반복듯이 푸는 거잖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2000번 나오는 그거. 조심할 점 최고차항계수에 k가 있네. 최고차항계수하고 1차항계수에 똑같은 k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2차라고 얘기했습니다. k는 빵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k 값은 절대 빵일 수 없죠? 그럼 빵인 거 가정할 필요가 없네?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는데요? 최고차항계수는 0보다 파야 되죠? 최고차항계수는 이 부동방향과 같은 부동방향을 갖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 100% 0보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자신감이 없죠? 작아요.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 거죠? 무조건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만약 2차란 말이 없었으면 세 번째, k의 값이 빵인 거 가정할 거죠? k가 빵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데? k가 빵이면 x한테 뭘 집어넣는지 간에 2밖에 안 남아요? k가 빵이면 2의 값이 0보다 큰 건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건 답에다 k는 0인 걸 이제 포함시킬 건데 지금은 문제가 2차란 말을 써놓음으로써 k의 값이 빵인 건 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k의 값은 양수값인데 이거 계산했더니 k 곱하기 k-2인가요? k-1이구나. 2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만족한 녀석의 값은 0부터 1까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K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K 값은 라디안이라는데? 1라디안? 지난 시간에 1라디안 설명한 것 같습니다. 1라디안은 대충 몇 도라고요? 60. 다시 설명합니다. 다음에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의 값은 다 R입니다. 요만큼에 있는 선분 길이 R이라는 녀석에는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잡아 당기겠습니다. 잡아 당기게 되면은 휠 텐데 휘게 되면은 빨간색 길이는 휘어질 건데 검은색 길이의 값은 각도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오겠네요. 검은색은. 그럼 우리가 지금 모든 변의 길이가 R이었을 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였나요? 하지만 탄성이 있는 녀석의 값을 휘어뜨려가지고 부채꼴을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각은 60도보다 작은 각인가요? 여기가 1라디안입니다. 6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 1라디안은 대충 57도쯤 됩니다. 1라디안은 57도쯤 해당하는 각입니다. 그럼 57도쯤 해당하는 각이었을 때 부호를 조사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어차피 0부터 1 사이면 57도보다 작은 각이면 1사분면의 각이잖아? 1사분면의 각이면은 코사인 k 값 양수 맞아요? 1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 값도 양수 맞아요? 57도의 2배 하면 몇 도야? 114도? 114도면은 사인 값의 부호는? 네, 2사분면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네, 2사분면 코사인 부호는 음수니까 마지막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물어볼까? 자, 2는 몇 사분면이죠? 2는 2사분면? 3은 몇 사분면? 3도 2사분면인가? 네. 57도에 3배도 180도를 안 넘죠? 4배 하면 몇 사분면이야? 3 사분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사인 1이 클까요? 코사인 1이 클까요? 탄젠트 1이 클까요? 여기는 일들은 전부 다 라디안들입니다. 자, 세개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일 큰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들 생각엔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탄젠트가 제일 클까요? 어떻게 알아요? 도 비슷한 거 없어? 쌤이 지금 그리는 녀석의 값은 단위 원을 그릴 생각입니다. 단위원은 뭘 보고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지? 단위원은 뭘 보고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죠? 단위원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나요? 단위원이란 말을 처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위원이 뭐가 단위원이야? 나 설명할 때마다 맨날 단위원이 먼저 설명하는데 니네 왜 모르지? 쌤 저는 여기서 강훈아, 단위원이 뭐야? 단위원이 현우야 뭐야?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지칭합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단위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위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동경을 그릴 생각이거든? 57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리려고요. 57도면 45도보다 살짝 크지만 60도보다 좀 작은 거죠. 여기쯤이 한 1라디안쯤 돼 보이거든요. 자, 여기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여기 길이가 사인 값인가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다 터득한 거니까. 여기가 사인.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값이 여기가 누구였더라? 여기가 코사인이었나요? 탄젠트 값은 어디가 탄젠트였죠? 이 높이 어디서의 높이? 1,0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동경이 나타낸 선까지 여기 길이가 탄젠트 값이었나? 근데 중3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3 때는 여기가 원점, 여기가 AB점, 여기가 CD점이라고 놓고서 반증 길이 값 1이었을 때 사인의 값은 AB, 코사인 값은 OB, 탄젠트의 값이 C CD라고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자,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CD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큰데요? 사인, 코사인 중에 45도보다 큰 각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더 큰 거고 코사인 값이 제일 작은 건가요? 그럼 시험 문제는 1라디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2라디안에 대해서도 누가 제일 큰지 묻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 뻔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인 2가 큰지 코사인 2가 큰지 탄젠트 2가 큰지 물어봅니다. 그럼 2라디안이 대충 몇 도라고요? 64도 114도면은 120도보다는 좀 작은 각이잖아. 내가 지금 동경이 120도보다 좀 작은 걸 그리고 있습니다. 한 여기쯤이 120도 같고 한 이렇게 돼야지 114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14도로 건다면 자, 사인 값은 이 점에서 수선발 내린 여기 이 점에서 수선발 내린 여기 길이의 값이 사인 값이죠? 네. 근데 부호는 사인 2는 부호가 양수인가요? 하지만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는 2, 4, 5면이니까 둘 다 음수인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값은 여기 길이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게 코사인이죠? 탄젠트 값은 여기 길이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준 게 탄젠트 값입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사인 두 번째로 큰 거는 사인 탄젠트 값이 제일 작은 건가요? 이런 질문은 라디안으로 주어졌을 때 1라디안의 값이 57도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겠네. 물론 57도 17분 45초라고 하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긴 한데 57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라디안은 57도입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제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근데 탄젠트 3승하고 탄젠트 3승분의 1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뭐 그냥 대충 통분하고 제곱하고 풀라는 거 아닐까? 자,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 3승분의 사인 3승입니다. 얘는 사인 3승분의 코사인 3승입니다. 통분할 생각입니다.
통분했더니 사인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네. 분자의 값은 사인에 6승 플러스 코사인 6승? 네. 야, 이 차수가 너무 큰데? 한 4차 정도만 돼도 할만하거나 3차 정도만 돼도 할만한데 6차 된다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래? 오, 큰일이네. 화려한 말씀 있죠. 그럼 먼저 이것 두고 계산해야 되겠구만. 사인 이거 제곱부터 합시다. 제곱한 게 누구예요? 2분의 1. 값이 1 플러스 2 코사인 2 사인 코사인 값이. 그럼 사인 코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4분의 1. 내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한 거에 누군데요? 사인 제곱 사인 4제곱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어떻게 구해요? 저거 제곱한다는 거. 아이씨, 난 4제곱 외우고 싶은데.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이건가요? 네. 1의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했더니 16분의 1? 8분의 1. 네,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이건 8분의 7인가? 네. 아이씨, 근데 내가 구하고 싶으면 6승인데? 이걸 제곱하면 8승 되잖아. 망했다?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아, 3승을 구하면 되는 거야? 3승 더하기 3승의 값이 누구야? 무슨 안 했어요? 아, 그럼 뭘로? 아니 저거 a 제곱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아, 다른 인수분해 공식 사용하자고? 지금 얘가 지금 얘기한 건 이거 얘기했습니다. A의 6승 플러스 B의 6승을 인수분해하는 거 공식?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오, 이게 더 쉬울 것 같다. 우리 한걸로 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값이 이걸 사용하면은 A의 3승 플러스 B 3승의 값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인가요? 네. 얘가 지금 서연이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걸로 풀어요. 다 구해놨으니까. 안 되나? 아, 되죠? 당연히. 왜 안 돼요?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3승 가지고 구하려고 했었거든? 이 공식을 사용하면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분자의 값이 분모의 값은 알고 있나? 분모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64분의 1인가요? 3승 했으니까요? 이제 분자인 6승 플러스 6승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누구라고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예.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4승 더하기 4승의 값은 방금 막 구했잖아. 거기다 지금 제곱해서 빼라고? 제곱했더니 16분의 1 뺐습니다. 분자 보면 64배 하겠습니다. 64 곱했더니 그럼 마이너스 52가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창빈이가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창빈이 괜찮아요? 자, 931번으로 왔습니다. 성준아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세타의 값을 결정하세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2차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얘는 근의 위치 관계를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것 같거든?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 두 번째는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거. 그럼 상황은 근수근의 문제인 건가? 상황은 근수근의 문제인가요? 쌤은 지금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 근이 두 개인 거죠? 근데 한 근은 음수라며. 한 근은 양수라며.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며.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0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축이 y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사이에 있긴 있는데 누구에 더 가까워야 돼? 오른쪽에 가까워야 돼? 오른쪽에 더 가까워야지만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큰 건가요? x축과 y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빵입니다. 여기는 근의값 알파 베타로 칭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구한 거는 지금 이 근이 알파하고 베타는 근이고요. 빵의 값은 숫자인가요?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숫자 빵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뭐만 가지고 풀죠? 난 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는 뭘로 풀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붙어 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의 조건을 다 사용해야 되고요.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사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함수값 가지고 풀 생각입니다. 함수값은 0을 갖다 대입한 게 함수값입니다. 0 대입한 값이 누군데요? 0 대입했습니다. x한테 0 대입했더니 3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가요? 0보다 작습니다. 원래 근수분해 문제는 이거 한 가지만 풀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번째 조건이 추가됐잖아.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며. 그러다 보니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음수화 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함수값 가지고 풀었고요. 야, 함수값 할 때 사이시험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시험 넣는 거. 넣는 거 안 넣는 거야? 넣는 거. 넣는 건가?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있어요. 내가 지금 2차 함수에 대칭축 묻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예요? 4.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대칭축이죠? 대칭축 구하는 거 공식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만족한다면은 밑줄 친 1번과 2번을 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세타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구만.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가 반대인 게 몇 사분면인데? 3원이면서. 그래, 탄젠트만 양수였을 때 또는 코사인만 양수였을 때지? 그래서 3사분면 또는 4사분면인가요? 그런데 코사인 값의 부호는 뭐라고요? 아, 코사인 부호가 양수라고요? 그럼 몇 사분면이냐는 얘기야. 4원. 세타의 값은 4사분면의 동경입니다. 다음 중에 세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이죠? 제3사원. 네, 이건 3사분면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이죠? 4사원. 7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이에요? 1사원. 8분의 5파이는 2사원. 2사분면 맞아요? 네. 자, 8분의 5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2분의 파이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사분면입니다. 그럼 9분의 10파이는 몇 사분면이죠? 네, 이건 3사분면이고 파이보다 좀 더 크니까요. 자, 93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없지. 자, 레벨 2의 문제입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 더하기 마이너스의 n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좌표 평면의 pn이라고 하는 좌표는 요걸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2022번째 전까지 구하라고?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야?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하고 난 다음에 규칙성을 확인하고 2022번째 걸 추정하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대입할 생각입니다. 1대입했습니다. A1의 값이 누군데요? 1대입한 값은 2인가요? 그러면 2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누군데? 마이너스. 분모가 3이면 절대값이 똑같다고 이걸 한동안 좀 연습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는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딴 애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연습 좀 시킬 생각입니다. 1사오면, 2사오면, 3사오면, 4사오면 파이는 180도입니다. 2파이는 360도입니다. 2분의 파이의 값은 90도입니다. 4분의 파이의 값은 45도. 3분의 파이의 값은 60도. 6분의 파이는 자, 30도랑 관련된 각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도가 지금 6분의 파이라면서요. 6분의 파이에다 몇 배 한 녀석의 값 2사분면의 각이죠? 6분의 파이 5배 한 녀석의 값이 150도? 150도는 2사분면인가요?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는 210도입니다. 210도는 3사분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 6분의 11파이는 330도인가요? 또 그림도 그려줘야 되나? 저번 시간에 그림 그려서 설명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쌤이 지금 표현한 각들은 이런 각들입니다. 너무, 아이씨, 30도 잘 안 보이는데? 한 20도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30도야? 자, 첫 번째 거 30도 6분의 파이. X축과 또 30도만큼 떨어지는 거 150도 6분의 5파이. 180도에 30도 더한 거 210도 6분의 7파이. 360도에서 30도 덜 간 거 330도 6분의 11파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분모의 값이 다 똑같습니다. X축에 30도만큼 떨어진 건 분모값이 똑같고요. 분모값이 다 똑같았을 때 이런 값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이 각각이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인 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사인 30도의 값이 누군데? 네, 사인 30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사인은 몇 사분면에서 플러스라고요? 1싸움면과 4싸움. 사인의 값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플러스죠? 분모값이 똑같았을 때 사인 6분의 5파이 분모 똑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절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분모가 똑같으면 절대값 다 똑같습니다. 다만 1사오면 플러스 2사오면 플러스 3사오면 마이너스 4사오면 마이너스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누구예요? 네, 코사인 30도,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분모가 6인 것들은 전부 다 이 코사인 값은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코사인 값은 몇 사오면이 플러스죠? 1하고 4.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가요? 탄젠트 30의 값이 누구죠? 탄젠트 30의 값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분모가 6인 것들은 싹 다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다만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부호가 뭐라고요? 1이랑 3일 때문에. 네, 탄젠트의 값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양수,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음수인 거죠? 그럼 기억할 거는 요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기억할 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분모가 똑같은 각에 대해서는 사인 값 다 똑같아. 코사인도 다 똑같고 탄젠트도 다 똑같아. 다만 부호만 따지기만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할 줄 안다면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이것만 할 줄 안다면 나머지 모든 건 자동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분모의 값이 3인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3인 각 설명합니다. 분모가 3이면 60도인가요? 분모가 3이면 60도.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180도에서 60도만큼 떨어지면 여기는 120도 3분의 2파이. 180도에서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는 240도. 240도면 3분의 4파이. 그 다음 이거는 여기가 6도만큼 떨어졌으니까 300도네? 300도는 3분의 5파인가요? 다 X축과 60도만큼 떨어져 있는 각들입니다. X축과 다 60도만큼 떨어져 있다면 1사분면이 3분의 파이, 2사분면이 3분의 2파이, 3사분면이 3분의 4파이, 4사분면이 3분의 5파이라고요? 우리는 1사분면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인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절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분모가 똑같으면 절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인 건 사인의 값은 3, 4오면 4, 4오면, 코사인 값은 2, 4오면 3, 4오면의 마이너스, 탄젠트 값은 2, 4오면 4, 4오면의 마이너스인가요? 이것들을 산수를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45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은 45도, X축과 떨어진 각이 45도인 걸 그리고 있습니다. X축과 45도만큼 떨어진 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X축과 45도만큼 떨어진 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45도가 4분의 파인가요? 135도가 4분의 3파입니다. 135도. 225도가 있습니다. 315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이 다 절대값이 같습니다. 첫 번째, 4분의 파이, 2, 4분면이면 4분의 3파이, 3, 4분면이면 4분의 5파이, 4, 4분면이 4분의 7파입니다.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계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산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버벅거리시면은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버벅거릴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써놓을까요? 자, 지금 여기가 3분의 2파이, 뭐 3분의 4파이 이런 걸 대입하나 봐. 아, 문제 되는 건 3을 대입할 때 또 문제네. 아이씨.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아까 사인의 그래프 그렸었죠?
A. 코사인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세연이가 좀 문제인데, 세연아, 다음 챕터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사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0,1에 출발합니다. 0,1에 출발해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는 한번 내려갔다가 제자리까지 돌아갈 때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여기가 2파입니다. 여기는 파입니다.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3파입니다. 파이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코사인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자, 일단 이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 2, 4분면이면은 3분의 2파이 3, 4분면이면 3분의 4파이 4, 4분면이 3분의 5파이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이 내야지 필요한 상태입니다. 3분의 파이면 사인 값은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 4분면이면 플러스, 3, 4분면이면 마이너스, 4, 4분면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사인 값은. 근데 코사인 값은 2, 4분면 마이너스, 3, 4분면은 마이너스, 4, 4분면이 플러스입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좀 산수를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P 원값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A1의 값 2입니다. 2배 할 겁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2배 했습니다.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1 2배 했습니다. 이제 P2 구하고 있습니다. P2는 몇 배 하시라고요? 2 대입했더니 4 4배 하시라고요? 창빈아 집중하고 수업을 들으셔야지 왜 또 눈이 잠이 가득 차 있죠? 4배 할 생각입니다. 2 대입했습니다. 3분의 4파입니다.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 4배 했습니다. 사인 3분의 4파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거기다 또 4배 했습니다. P 3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P 3의 값이 홀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 2라고요? 3 대입했더니 이것들은 2가 되는데 3 대입했더니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가 누구야? 코사인 2파이는 1인가요? 사인 2파이는 누구야? 사인 2파이는 0인가요? 그래서 1한테 2배? 0한테 2배? 4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했더니 4 대입한 건 4. A4는 4. 4배 할 생각입니다. 4 대입했더니 3분의 8파이? 3분의 8파이 2파이 빼서 3분의 2파이랑 똑같습니다. 3분의 2파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 4배 했습니다. 사인 3분의 8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습니다. 4배 했습니다. P5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5 대입하면 A5의 값은 홀수 대입했으니까 2. 앞으로는 2배 하겠습니다. 5 대입했더니 3분의 10파이 3분의 10파이는 2파이를 뺐더니 3분의 4파이 사인 3,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2배 하겠다고요? 마이너스 1? 사인 3분의 10파이 사인 3분의 4파이랑 똑같습니다. 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거기다 2배 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P6을 구했습니다. 6 대입했더니 짝수 대입했으니까 4, 4배 할 겁니다. 4 대입했더니 3분의 아니다 나 지금 몇을 대입한 거야? 6 대입한 거지? 6 대입하면은 4파이? 4파이면은 2파이랑 똑같아서 코사인 값 1입니다. 코사인 값 1인데 4배 하자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사인 4파이에서 사인 2파이랑 똑같고 사인 2파이는 빵입니다. 빵한테 6배 했습니다. 아니 4배 했습니다. 이거라고요? 이제 규칙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P7의 값이 누굴까? 7 대입하게 되면 몇 배 하자고? 몇 배 하자고? 7을 대입했을 때는 2배 할 거고 이건 지금 2배인데 7 대입했을 때 3분의 14파입니다. 3분의 14파이에서 4파이를 빼야 되나? 네, 3분의 2.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2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은 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은데 2배 하자고요? 이제 반복인가? 6개 단위로 반복됩니다. 그럼 6의 배수를 제거해야 되겠네. 2020에서 6의 배수를 제거해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가 6의 배수라고? 그러네. 2022가 정확히 6의 배수네.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야? P6이랑 똑같다는 얘기구만. 이게 일일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반복되는 횟수가 언제부터 반복되는지 알기 위해서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느리시면 한참 걸립니다. 자, 원점과 어떤 임의의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에 있는 점 P점에 대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과 코사인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단해야 되려나? x분의 4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x분의 4라고 하는 분수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괜찮게 그렸다. 그런데 이 분수함수 0보다 큰 쪽만 그렸는데 그 위에 임의의 P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P점 좌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동경 OP라고 하는 동경이 있고요. 이 동경 OP라고 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뭘 요구하는 거야? 요구한 내용이 뭔지 이해가 돼요? 일단 정리해줘야 돼.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세타랑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려면 최소한 지금 이 P점 좌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P점이 누군지 알면 난 사인 코사인 얘기할 수 있는데 P점 좌표를 뭐라고 할 건데요? 이거죠. 이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P점은 뭐라고 놓을 거냐고. T 컴마. 요게 적절하겠다. 그럼 요만큼 수선발 내리겠습니다. 수선발 내렸더니 오른쪽 갔으니까 이건 길이가 T인가요? 네. 여기 길이 값은 T분의 4죠. 근데 문제는 요만큼의 길이 값이 누구라고요? T제곱 플러스 T제곱 16. 그럼 사인 값이 누군데요? 저 루트 보시기 네, 루트 뭐시기 분의 T분. T분의 4를 너무 작게 썼다. 코사인 값이 누군데요? 저 보시기. 이거 곱했습니다. 곱했더니 분모의 값은 T제곱 플러스 T제곱 분의 16. 분자의 값은? 근데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다며. 이게 최대되려면 분모의 값이 최소여야 되는 거야? 그럼 산수기하 씁자. 산수기하 쓰면 최소값이 누군데요? 8. 그때 최대 값을 구하라고? 분모가 최소인 최소값이 8이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8을 갖다 대입했을 때 최대값은? 그러한 T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이지 않을까? 네, 그러한 T의 값인가요? 2였을 때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창빈아, 너 지금 문제 있어.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하는데 계속 정신을 못 차리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지금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값은 절편의 값을 이용해서 부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지금 지칭한 절편값도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값이 누군데요? x절편값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잠깐. 뭐가 잠깐이 왜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이야, 니는 미쳤구나, 지금. 난 정상적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네. y절편값이 누구예요? 사인 스타분 마이너스 사인 스타분. 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사인 스타분의 코사인이네요. 근데 이건 양수라면서요. 이건 음수라면서요.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코사인 값이 음수면은 분모에 있는 사인의 값의 부호는? 둘 다 음수네?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이라고요? 3, 4. 네, 세타의 값은 3, 4분면입니다. 탄젠트만 플러스 영역에 있는 각입니다. 그때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기울기하고 y절편이 필요한 거야? 기울기의 값은 부호가 뭔데? y절편은 부호가 뭔데? 탄젠트가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둘 다 음수기 때문에 그림을 갖다 그렸을 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 1도 아니네? 기울기 값이 음수라며. y절편 값도 음수라고요?
그럼 지나지 않는 4분면이 몇 4분면이죠? 14. 네, 답은 제1사분면이 답이네요. 이건 쉬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둘 다 n승한 녀석의 값을 함수 fn으로 잡겠습니다. 둘 다 n승했습니다. 그때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2f6의 값은 2 곱하기 사인 6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6승 세타예요? 네. 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6승 더하기 6승의 값을 막 3승 더하기 3승을 할 때 어려웠는데 서연이가 아까 뭐라고 하자 했었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저거 제곱한 사인 4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곱셈 공식 사용해서 쓰자고? 이 값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F4를 이용해 쓰라고? F4는 요거 두 개가 F4 아니야? 그지? 이거 두 개 F4지? 아이씨,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뭔데? 난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거 두 개야 뭐 F4라고 바꾸면 되는데. 이게 V, 이거 어떻게 할 거야, V 이거? 계획이 있어야지 풀지. 근데 이게 숫자로 바꾸라고, 숫자로. 아이씨, 뭐하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 여기까지 했잖아, 내가 지금. 거의 다 했어. 아, 이게 누군지만 좀 알았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는데, 이게 누구지? 어떻게 할 거냐?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어떻게 구해? 야, 누가 아이디 좀 내봐. 어떤 아이디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하면 좋을까? 뭐 해야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값을 숫자로 얻어낼 수 있지? 되게 쉬운데? 그 생각을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생각 못하면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100% 틀린다는 얘기야. 자, 쌤이 이렇게 해보려고? 우리 이게 누군지 알고 있잖아. 네. 아, 이걸 제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제곱하려고. 제곱했습니다. 제곱해도 1인가? 근데 이거 두 개가 누구라고? 부사. 얘는 거 맞아요? 된 거 맞냐고요? 네. 야,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F4 플러스. 아, 2번에. 이거라고? 이걸 따로 계산해서 대입하라고. 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대입할 건데 부호 바꿔 대입해야 돼? 그럼 대입했습니다. 2분의 3F4 마이너스 2번에. 거기다 2배 하시라고요? 3F4 시험 나오면 할 수 있을까요? 시험 잘 나오는 문제. 학교마다 한 번쯤씩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검은색으로 썼던 녀석의 값을 생각을 못해서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금 936번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거야. 주장창 풀고 나서 학교 시험 보는 거거든? 지금 문제는 A, 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3등분한 점의 좌표가 D점, E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3등분점이 D점, E점이었을 때 여기는 CD 길이하고 CE 길이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A, B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엄청 많이 풀었던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였죠? 중3 때 이런 유사한 문제 나오면 항상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하나
3등분점인 D점과 E점 좌표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D점과 E점에서 수선발 내립니다. 여기도 지금 수선발 내립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 정리 배울 때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냐? 그러면 빗변이 3등분 됐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점들도 3등분점인가? 여기도 3등분점 맞아?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AB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AB 길이가 필요하니까 뭐 뻔하지 뭐. 여기는 CCC, 여기는 AAA, BBB 이렇게 놓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길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3C가 필요하다고요? 3C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인의 값이 누군데요? 와, 중학교 3학년들이 이 영상 보면 기가 막히겠다. B제곱에다가 야, 4A제곱. B제곱 플러스 4A제곱. 코사인 X가 누군데요? 4B제곱 플러스 A제곱.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린 두 개 제곱에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군데? 4A. 1이라고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C제곱. 그럼 5C제곱 값 1이란 얘기야? 내가 필요한 거는 9C제곱이 누군지 알면 되겠는데? 9C제곱이 누군데요? 9분이요. 5분이요. 그럼 3C가 누구야? 5분의 4.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0. 내가 지금 3C의 값 다 구했습니다. A, B, D.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예, 쉬운 문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밖에 없어? 이거 C에서. 이거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게 왜 어렵다고 불리놨지, 이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 속에 또 원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큰 반원이 있습니다. 전체 큰 반원의 중심에서 또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이 선을 연결했을 때 반드시 두 원의 접점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는 반드시 원과 원의 접점으로 선이 연결됩니다. 자, 여기 반지름값이 문제에서 R원이라고? 근데 원래 반지름 길이 몇이라고? 원래 반지름 길이는 1이었다고? 빨간색 길이 1이라고? 지름이 2였으니까 반지름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값은 몇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1-R은인가요? 반지름 빨간색 길이 1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BAP의 가계 크기가 5분의 4? BAP? BAP가 5분의 4라고? 어쩌라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까? 그럼 문제가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라고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인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2세타지. 외곽이니까 2세타. 그 다음 이것도 각을 쪼갠 거잖아. 네, 반. 각각이 세타야? 그럼 여기는 세타인가요? 그럼 코사인 값이 5분의 4면 사인 값은 누구야?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 1-R원분의 R원의 값이 사인 세타인가요? 이제 R원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3-3R원의 값이 5R원입니다. R원 값이 누구라고요? R원은 구했습니다. 이제 R2만 구하면 됩니다. R2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 선을 그리면 이게 접점까지 연결되는 거죠? 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알고 싶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의 값은 여기 R2라면서요.
여기도 R2잖아. 근데 여기 길이는 누구야? 근데 여기가 수직이겠죠, 접하니까. 아씨, 여기 길이 좀 알 수 없네, 여기 길이. 이거 그 1분의 n이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인데요? 1분 아, 여기가 1이야? 아, 그냥 사인으로 풀면 되겠다. 네. 여기 사인 세타인가요? 사인 세타의 값은 똑같이 5분의 3이었는데 저기서는 1분의 1-2R2라고요? 그게 5분에서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아, 이거 2항만 하면 되겠구나. 2항 했더니 2R2의 값이 5분의 2? R2의 값 5분의 1인가요? 네. 두 개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40분의 3?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네. 자, 수학원 진도는 딱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수학원 풀어오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학도로 넘어가겠습니다.